자, 51번째 영화 에밀리아 페레즈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. 이 영화의 감독은 자크 오디아르라는 감독이고 52년생으로 많은 이제 작품을 연출했는데 어, 그 중에서 94년도에 그들이 어떻게 추락하는지 보라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해서 위선적 영웅, 내 마음을 읽어봐, 내 심장의 건너뛴 박동, 애연자. 이 애연자라는 영화가 대표작이고 그 외에 조금 멜로 비슷한 러스트 앤 본, 뭐 딥한, 뭐 파리 13구, 그리고 2024년에 에밀리아 페레즈라는 영화까지 이제 연출했다. 이 영화는 이제 네 명의 여성이 그 77회 칸 영화제 여우 주연상을 이제 공동 수상한 최초의 영화고 최초의 수상이고 더불어서 이제 그 영화 주인공인 까를로 소피아 가스콘이라는 이제 배우가 있는데 이 배우는 최초 트랜스젠더로 이제 수상을 하게 된다. 그래서 네 명을 줬다라는 건 좀 의아하긴 한데 영화가 좋아서 준 건지 아니면 뭐 네 명의 어떤 연기가 좋아서 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받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좀 깨름칙한. 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네 명을 동시에 줬다라는 것은 조금 의아한 수상이긴 하다. 아무튼 이렇게 수상을 하게 됐고 영화는 이제 이 영화는 뮤지컬 영화고 조금 다른 게 이제 기존 어떤 클래식한 뮤지컬에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좀 랩을 조금 많이 하는 음악, 좀 힙한 음악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댄서들이 좀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와서 이 댄서들과 좀 안무를 같이 하면서 좀, 좀 화려하게 연출을 한 게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다. 음악은 굉장히 좋았고 개인적으로 좋았고 가끔씩 이제 랩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읊조리면서 대사를 읊조리면서 이제 점점 랩으로 변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었다. 배경은 멕시코고 개인 영화를 처음 이제 도입부를 봤을 때 영화에 이제 이 영화는 어떤 멕시코를 배경으로 해서 어떤 갱단의 뭐 혈투라든지 아니면 뭐 조직 내에서의 어떤 배신과 그런 뭐 복수,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느와르 장르의 어떤 그런 영화를 좀 예상을 해봤는데 전혀 이제 그런 내용과 별개의 이 서사 전개를 보여줘서 의외였다. 극중 이제 주인공이 마야강 마니타스라는 이제 마야강이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마야강이 오래전부터 이제 정체성에 좀 혼란이 있어서 이제 때가 됐다 싶어 이제 그 트랜스젠더로 이제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비밀리에 이제 일반 평범한 이제 그 변호사였던 리타를 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의사를 찾아봐라 해서 그 리타라는 변호사를 도움으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비밀리에 완전히 수술을 하게 되고 리타는 그 덕에 이제 떼돈을 받고 많은 돈을 받고 이제 부유하게 살아가는 이제 상황에서 또 다시 둘이 만나서 이제 벌어지는 이제 이야기인데 여자로 이제 탈바꿈한 이름을 에밀리아라고 이름도 이제 바꾸고 이 에밀리아라는 트랜스젠더 여자가 이제는 그 마야왕이었던 그때를 후회하면서 멕시코에서 이제 벌어지는 뭐 살해 유기, 시신 유기, 뭐 혹은 뭐 그 실종된 사람들, 뭐 실종되었다고 해도 뭐 거의 다 죽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주는 사업을 이제 벌이면서 어, 좀
좀 의인으로 좀 탈바꿈하는, 이것이 그 영화 안에서 이미지 세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선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조금 독특한 지점이고,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멕시코 내에서 어떤 그 모습들,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흉악한 범죄들이 들끓는다든지 아니면 뭐 기득권층의 어떤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는 거를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멕시코에서 어떤 썩어버린 어떤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보여주는 게 영화의 좀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부인이었던 그 제시와의 어떤 갈등으로 인해서, 갈등으로 이제 마지막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, 에밀리아는 이제 그 죽게 되고, 이 멕시코 사람들이 그의 어떤 죽음을 그 애도하는 그 행렬로 영화는 이제 끝을 맺는 이런 장면에서 굉장한 개인적으로 재미를 느꼈다. 이런 아이러니가 영화는 이제 마약왕이었던 굉장한 그 흉악 범죄였던 남성에서 결국에는 성모 마리아로 변한 여성 에밀리아로 이제 끝을 맺고 있는데, 굳이 따지자면 악과 선인데, 이런 이중성이 사실은 이제 그 남성이었던 마약왕의 내면에서도 여성의 어떤 면모가 있고, 그리고 이제 극악한 범죄자지만 실제로는 또 성모 마리아 같은 또 따뜻한 면모도 있고, 그리고 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돈만 밝히던 변호사가 나중에는 이 에밀리아에게서 어떤 그런 끈끈한 인간의 뭐 우정 이런 것도 보여주는 걸 보면 조금씩 이 인물들에게서 조금씩 이중성의 모습을 좀 담고 있다는 면이 좀 흥미롭고, 이게 혹시 감독이 뭐 지금 이제 암울한 멕시코의 상황이 그 안에는 좀 희망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걸 좀 뭐 암시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것은 뭐 좀 억지스러운 해석이고 모르겠지만, 이런 어떤 이중성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내게 재미를 준 거는 확실하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게 봤다. 영화가 전개도 좀 빠르고 서사의 어떤 구조 틀도 탄탄한 편이고, 뮤지컬이라는 어떤 음악성을 좀 도입을 하면서 그 뻔한 음악들이나 뭐 지루한 그런 음악들이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는 좀 트렌디한 음악을 좀 선보였다는 거, 뭐 그런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다. 그래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하지만, 또 반면에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영화가 너무 빨리 끝나버렸다는 거, 그건 좀 아쉬웠고, 그래서 이제 영화를 다 보고 하루가 지났지만 뭔가 좀 그런 울림 같은 게 아니, 전달도 안 될 뿐더러 뭔가 좀 감동이 좀 잔잔한 감동이 여운 같은 게 남아 있지 않다는 거, 뭐 그게 아쉽다면 좀 아쉽지만, 뭐 발상이라든가 뭐 아이디어나 연출적인 부분에서는 훌륭했다고 생각한 영화고, 이 영화는 좀 추천해 볼 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상 끝.